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아침부터 뭐 전쟁이네요. 네, 아침에 녹음을 하려다가 오후에 본회의 있지? 그래서 본회의 끝나고 할까? 왜냐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워낙에 욕을 먹어가지고 뭐 거의 통장에는 18원이 쌓여있을 것이고 페이스북 계정도 폐쇄했대요. 거의 뭐 이완용급이 됐죠. 만약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은 뭐 의열 자매단이나 뭐 의열단 조직될 확률이 높죠. 목숨이 위태위태하시지. 막 청원도 올라오고. 네, 근데 오전에 보니까 갑자기 속보가 떴는데 18개의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걸로 합의가 됐다고. 왜? 최종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저녁 6시까지 핑크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제가 볼 때 주호영이 가서 또 깨졌나 봐요. 당내에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7시에 열기로 했다가 2시로 바뀌었네요. 네, 지금 보니까는 운영위원장 김태년, 정무위 윤관석, 국토위 진선미, 교육위 유기홍, 과방위 박광원, 환노위 송옥주, 행안위 서용교, 문체위 도정환, 농림위 이계호, 예결위 정성호, 예결위 정성호, 불안하죠? 여가위 정춘숙. 네, 어쨌든 민주당은 그거만 보면 돼요. 얘네가 한 달을 떠돌면서 독재네 뭐네 뭐 여당 혼자 단독으로 하네 야당을 무시하네 그렇게 언론이 한 달을 떠들고 힘겨루기를 했지만은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쟤네들이 독재네 뭐네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들은 오로지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얼마나 할 것인가, 오로지 그것만 바라본다라는 거. 0대 18이든 11대 7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쟤네들은 뭘 해도 깽판을 칠 거고 책임을 안 질 거고 모든 것을 민주당한테 다 책임을 전가할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한테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할 것만 생각하면 돼요. 할 것만.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 때문에 못했다? 발목 잡혀서 못했다? 이제 그런 말은 할 수도 없어요. 이제. 변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뭘 하느냐, 뭘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만을 신경 쓴다면은 민주당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만약에 그거를 잃어버린다면 민주당은 완벽하게 다음 선거에서, 진짜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론조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좀 웃겨가지고. 쟤네들이 지난주에 진짜 인천공 국제공항 그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진짜 완전 장난 아니게 파상공세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고, 뭐 청년들이 속았네, 배신당했네, 불공정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15%가 빠져나갔고, 뭐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진짜 이 종편하고 네이버하고 핑크당, 저럴 수 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저걸 일주일을 했어요. 저는 너무나 의도가 분명하다고 봐요. 이재용 구하기. 이재용이 그 불기소 받은 거에 대한 그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모든 분노를 문재인 대통령 쪽이나 민주당 쪽으로 몰기 위해서 쟤네들이 진짜 온갖 목리를 부린 거고 하태경이 거기에 나선 거죠. 근데 오늘 그 YTN에서 나온 1리미터 지지도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3.3%로 지난주보다 0.1% 하락하긴 했지만 그냥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을 저렇게 파상 공세를 했는데 2030 난리를 치면서. 그리고 더 웃긴 건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네요. 41.2%? 통합당은 지지율이 내려왔어요. 28.1%. 그러니까 저는 이 지지율 내려가는 것도 이 포기한 것에 대해서 백기투항한 거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격차가 13.1%로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20대에서 이탈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조사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네요. 20대에서 3.5%가 상승해서 지난주에 47%였는데 이번 주는 50.5%로 과반을 넘겼네요. 네. 제가 정말 이 한국의 이 청년들을 보면서 사실 우려를 많이 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말도 못하게 건강함과 재기발람과 똘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베나 워마드나 메가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핑크당을 지지하는 인간들, 이 윤석열의 리더십을 좋아하는 사람들, 나경원이나 찐따를 서울대의 자랑스러운 동문이라고 여기면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뒤에 목줄을 걸면서 그걸로 정치권에 진출하려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사실은 저 안에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진짜 아무리 떠들어도 사실은 이 건강한 청춘들은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진정성은 믿고 있다. 저는 그걸 반증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조중동이나 핑크당이나 네이버나 쟤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별 효과가 없다. 저는 그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봅니다. 쟤네 너무 괴로울 것 같아. 작년 조국사 때부터 쟤네가 원하는 대로 여론이 움직여지질 않아. 코로나도 모두.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재용은 좋았죠. 이재용은 진짜 역풍을 다 피해갔잖아요. 예. 이 난리를 아면서. 근데 어저께 세계일보에서 의미심장한 보도가 나왔어요. 13명 중에 10대 3으로 10명이 찬성해서 불기소 결정이 났는데, 불기소 권고가 났는데, 보니까 그 수사심의의 구성에 명단이 쫙 공개가 돼서 거의 이게 진짜 엄청난 파장을 줄 것 같으니까는 자기들이 기사를 쓰고 나서 몇십 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기사 자체를 지금 삭제해버렸어요. 근데 발빠르게 이제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이제 명단을 스크랩한 거죠. 그래서 고발뉴스에서도 고발하고 지금 이제 한겨레에서도 이제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거야. 그 들어있는 멤버들이 보니까 삼성재단이 있는 성균관대학교 교수, 삼바 불법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김병현 교수, 그 다음에 무슨 삼성의료원에 있는 의사, 이런 소위 삼성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기업인이나 의사나 이런 어떤 그 전문가 그룹이나 교수들이 전부 거기에 다 포진돼 있었던 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침에 분명하게 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거나 이 사안과 직접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거를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주인 검사라든가 이재용이 기피 신청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왜냐? 이게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고 이 결과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은 내 유무죄를 내 친척들 불러다 놓고서는 나 저기 인기 투표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지금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들이 부끄러우니까는 이 부분의 명단을 공개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인기 많고 이미지 관리 잘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저 언론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수사심의위원회 신청하게. 다 삼성을 뒷봐주고 있는 인간들이 들어가가지고 저 짓을 했는데도 검사들이 막지 않았다라는 게 진짜 충격적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재용의 기소부터, 그 당시가 검찰이 굉장히 불리할 때였죠. 이재용의 기소부터 지금까지 이 상황은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봐요. 네, 오늘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출연했어요. 저는 정말 섭외를 너무 잘했다고 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과 이 윤석열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는 그 언론에 대해서, 그다음 뒤에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언론들 싸우는 거 지켜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이 윤석열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딱 어떻게 보면 가르마를 타준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진짜 이 궁지에 몰려있는, 혼자 공격을 받으면서 싸우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구원투수로 저는 정말 등장하기 최적의 사람이라고, 인물이라고 저는 평가가 돼요. 한 15분간의 인터뷰 동안에 진짜 이 윤석열과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진짜 조곤조곤 씹는데요. 진짜 끝내줍니다. 단 한 문장도 뺄 게 없어요, 여러분.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십시오. 지금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첫 번째 이 김종배 평론가가 물어본 게 뭐냐. 지금 언론이 이걸 대결의 구도로 몰아가고 추미애 언행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계속 이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추미애 장관이 과한 거냐. 과했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추미애 장관이 말이 과했느냐가 안 했느냐가 아니라 윤석열의 이 수사가, 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이 행위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게 본질이다.
추미애 장관의 이 수사권이 과하다? 이거를 뭐 핑크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는데 이거는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까지 가려고 하는 검찰개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왜? 대한민국에서 이 검찰의 권한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검찰총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선출 권력이 아닌 선출받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지배될 수밖에 없다.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 과하게 수사지휘권을 발휘했는가 총장에 대해서 충분히 자제했다라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사안에 대해서 지휘권을나 지휘를 할 때 일일이 반대로 하고 있는 그 말을 거역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그럼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냐. 그걸 가만히 보고 방관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이냐. 이건 아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이 임명했고 자기가 제청했지만 분명히 청문회 당시에 윤석열은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구를 받은 건데 막상 자기가 총장이 되니까 거의 반대로 가면서 이 정부와 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석열이 지금 검찰의 개혁이라든가 이 검찰 내부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뭔가 문제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반대로 가는 거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웃긴 것은 검찰총장은 이 막강한 검찰의 이 권력을 총장으로서 제어하고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조율하는 지휘권을 가지라고 총장의 권한을 준 건데 이 사람은 마치 일선의 부장검사처럼 온갖 일개의 사건에 다 개입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배당해라 뭐 해라 하고 있다. 이거 부장검사처럼. 이게 총장이 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이 계속 개입하고 있는 게 다 자기 측근이나 가족에 관련된 거다. 이런 거일 때는 최소한 검사들이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이 여지를 주고 이 공간을 줘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빼앗으면서 이렇게 수사 관행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그럼 이 법무부 장관이 그럼 조용히 있으란 얘기냐. 이걸 방관하라는 말이냐. 이게 본질이다라고 딱 짚어주면서 이제 공수처 얘기까지 가는데요. 진짜 와 끝내줍니다. 이분이 작년에 이 조국 사태 터졌을 때도 조국 그 민정수석의 집을 털고 압수수색 시작하고 막 난리를 칠 때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냐. 법무부 장관의 집을 털면서.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말을 주목하지 않았죠. 그때 완전히 언론이 뭐 그랬죠.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퇴임할 때도 윤석열에 대해서 되게 비판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게 맞냐고. 검찰권은 제한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언론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그 말과 언어가 너무나 주옥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